9번? 안 괜찮아? 네. 해보는 걸로. 집합 x가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음 조건이 뭐냐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은 x값이 모조리 다 빠짐없이 각각 하나의 y값을 갖는데 그 y값이 서로 겹치지 않는 1대1 함수 인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죠.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x가 정역인 동시에 그 원소가 고스란히 다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x는 y로 바꿨어야 됩니까? 아니요. 정역 x, 공역도 x라고. 그냥 x가 정역, 공역을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함수. 근데 이제 표시를 하시면 돼요. f4는 이 함수 f에다가 4를 대응시키면 2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f1, f3, f2는 이 순서대로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1이 가장 작은 함수값, 남아있는 값이 누구냐면 1, 3, 4예요. 그 중에 1이 가는 함수값이 제일 작고 제일 작으면 1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가는 함수값이 그 다음 작고 3으로 가야 되겠네요. 2가 가는 함수값이 제일 크다. 이렇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f1의 값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f1의 값은 1 빼기 f2의 값 4 더하기 f3의 값 3 0 네,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f는 상수함수이고 f50은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연수 전체 정의되어 있는 함수 f인데 상수함수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1, 2, 3, 4 쭉 해서 49, 50 뭐 더 있을 텐데 네, 더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는 하나의 값에 다 꽂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의 값에 다 꽂힙니다. 그럼 50이 꽂히는 함수값을 나머지 다 꽂힌다는 얘기죠. 50이 1에 꽂히네요. 그럼 나머지 다 1에 꽂힌다는 얘기죠. 1만 몇 번 더하는 겁니까? 49번 더하는 거네요. 정답은 1 곱하기 49, 49가 정답이네요. 전체 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두 함수 fg에 대하여 함수 f는 항등함수이고 gx는 상수함수이고 f3은 3인데 1대1 대응이 나오면 더 재밌는데 이게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아쉽습니다. 네. 문제가 좀 더 다양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단조롭네요. f3과 g3이 서로 같아요. 근데 f3의 함수값이 얼마인갑니까? 3이겠죠?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인 거니까. 그럼 g3의 값도 3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함수 g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gx라는 함수는 전부 다 답이 3입니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g가 있으면 다 답은 3이 되고 fx는 그냥 들어간 게 답이에요. 따라서 얘는 들어간 게 답. 얘는 무조건 3이다. 정답은 2. 원래는 1대1 대응까지 붙어서 3개 함수가 나와야 이게 재밌는 문제가 되는데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 성립한다고 네,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때 성립하죠. 그때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역방향의 역방향이면 원래 방향을 뜻하는 거지. 그렇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P의 여집합, 얘 다시 여집합, 그럼 P 뭐 이런 느낌. 납 P에 다시 납, 명제에서 배웠던 거, 그러면 그냥 P 뭐 이런 느낌처럼 함수 F에 역함수에 다시 여집합, 역함수 그럼 다시 F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번에 말했던 교환에 성립하는 함수 F랑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답은 X가 된다라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여기 X가 있어요. 여기 원소 1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공역의 원소가 있었어요. A였다 칩시다. 이렇게 가는 게 함수 F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함수 F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게 함수 F예요.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게 함수 F 역함수입니다. 이런 관계. 그럼 F1은
A가 되고 F 역함수 A는 1이 되는 이런 관계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F 역함수 합성 F 1 이렇게 돼 있다면 배운 대로 합성 기호를 없애고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바꿀 때는 합성 기호를 없애고 이렇게 가로를 쳤었죠. F1의 값은 A, F 역함수 A 값은 1. 그럼 결론이 이러네? 들어간 게 답이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당연한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 1을 F에 대응되면 얼마입니까? A요. 걔를 다시 함수, 역함수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들어간 게 답. 왔다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간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F랑 F 역함수를 합성시킬 때 그 결과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여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F와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이거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쓰게 되면 F 합성 F 역함수 X 또는 F 역함수 합성 Fx 얘네는 IX랑 같고 IX는 항등함수니 그냥 답이 X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게 답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항등함수를 기호로 간단히 쓸 때는 I라고 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번 문제, 3번 내용, 성질 매우 중요합니다. G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G합성 F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 X 있었고 이게 함수 F를 따라서 Y로 갑니다. 다시 걔가 함수 G를 따라서 Z로 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1이 A에 대응되고 이게 알파에 대응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1이 A에 대응되고 A는 다시 알파에 대응되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한꺼번에 Y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는 함수가 G합성 F였죠. 가기는 먼저 F하고 나중에 G가 하지만 표기법은 반대로 써야 이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다고 그랬죠. 1 A 이랬었네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G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 방향이 G합성 F의 방향이라면 G합성 F의 역함수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G합성 F의 역함수의 방향이죠.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 됐니? 근데 이렇게는 이 계산법은 실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가 얘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가면 결과도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죠. 맞나요? 이렇게 하고를 줄여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건 거고. 근데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렇게 가고 이게 뭐예요? G 역함수 이렇게 가고 F 역함수 F 역방향이니까 이거를 합성시킨 거잖아. 안 그래요? 얘를 합성시킨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쓸 때 F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G로 가는 함수를 합성기호로 쓸 때는 G 합성 F 거꾸로 썼었죠? 얘도 그래요. 지금은 G 역함수가 F 역함수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G 역함수가 F 역함수 쪽으로. 그럼 표기법은 거꾸로 쓰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이렇게 과정을 봤더니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합성함수를 전체 역함수 처리하게 되면 이 역함수가 마치 지수 분배할 때 배웠던 A와 B의 전체 M제곱 그러면 이게 지수 분배되죠. 이렇게 분배해서 내려오듯이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역함수가 마치 지수 분배듯이 내려오는데 내려오긴 내려와서 F 위에도 역함수 붙고 G 위에도 역함수가 붙는데 답을 쓸 때는 역함수를 내리면서 동시에 거꾸로 쓰셔야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앞에서부터 내려오면 G 역함수, 내려오면 F 역함수인데 그 순서대로 쓰지 말고 뒤에서 써야 된다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거꾸로 쓰셔야 답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 따라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거 너무 단조롭잖아요? 근데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F 합성, G 합성, H 이 세 개 함수를 이 세 개 함수를 합성시켜놓은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내려옵니다. 다 역함수가 붙습니다. 대신에 쓸 때는 내려놓고 거꾸로 씁니다.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요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저기 두 개 써놓은 거 밑에 근처에다가 재료 써놓도록 하세요. 이걸 쓰라는 얘기야. 이거를. 이 내용을 써라. 아우 다리야. 네? 의자 빼야 되잖아 또.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근육이 이게 약간 이렇게 늘어나서 좀 시원해요. 야. 꼭 그 대사를 쳐야 되겠니? 이거 녹화되고 있었어. 아니다. 봅시다. 이거 뭔가 잘 안 되시는가 봐요. 62번. 아마 하나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좀 그래도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62번. 이렇게 역함수 기호가 나오면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전체 가로 위에 전체 역함수가 있으면 이 역함수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거꾸로 써지는 겁니다. 위에 거꾸로 쓰게 되면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F가 되고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를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G 역함수 가로 F2 F2를 구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함수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3, 6 더하기 5 11 G 역함수 11 이 값을 뭐라는 얘기인데 그럼 G 역함수식이 필요하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1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렇게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원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잖아. 그럼 원함수를 이용하려면 여기 뒤에 등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얘는 뭐랑 같다라는 의미로 는 K라는 이런 임의의 상수가 필요합니다. 뭔가 값을 가질 테니까. 그리고 얘를 원함수로 바꿔요. 역함수 기호를 떼는 순간 가로와 가로 바깥되는 순간 맞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함수를 이용할 수 있네요.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GK, 저희가 K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가 11 2K 값이 마이너스 1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5 K가 뭐죠? K가 이겁니다. 얘가 얘고 얘랑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죠.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괜찮으실까요? 근데 시간을 넉넉히 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더 시간 끌기는 애매하고 마지막에 66번만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이 올라오게 되면 순서를 일단 써볼까? 기니까 F 합성 그 다음에 G 합성 F 역함수 합성 G 9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부터 G 합성 F의 역함수를 전체 취하게 되면 내려오면서 거꾸로 써주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거를 이제 가로 안에 씁니다. 2번 가로 안을 써보면 G 합성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갖다 끼는 거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G 이게 9. 괜찮습니까? 그냥 갖다 낀 겁니다. 이렇게 갖다 끼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리고 보니까 합성함수는 자리를 바꾸면 안 되죠. 물론 역함수일 때는 자리 바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의 순서를 뭐 앞에 걸 먼저 하냐 뒤에 걸 먼저 하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합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거 항등함수인데? 함수 F랑 그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 얘도 항등함수. 항등함수랑 항등함수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정답은 9가 문제 정답입니다.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당연하다. 왜? 그리고 수학상 마지막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우셨죠? 그때 대칭이동 할 때 x축 대칭이동 하시오 그러면 명령이 뭐였죠? x는 바뀌지 않고 y의 보가 반대로 바뀐다. y축 대칭이동하면 y는 바뀌지 않고 x의 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x의 보가 반대로 바뀐다. 원점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거 두 번 한 거니까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y로 바뀐다. 그리고 y는 x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한다 라고 배웠죠. 마지막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하시면 x는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서로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반대로 바뀌고. 그때 y는 x 대칭이동하라 그러면 이 뜻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라는 게 역함수가 그랬잖아요. 함수 f가 땡땡 뭐가 있었고 그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뭐 했었나요? x자리 대신에 y 쓰고 y자리 대신에 x 쓰고 x, y를 서로 맞바꿔 썼잖아요.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y 콜 x 대칭 관계는 그 역함수와 주어진 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역함수 구하다 보면 위에 있는 x, y를 뒤바꿔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x, y를 뒤바꿔서 쓴 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래프 자체가 y는 x 대칭 이동한 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하다는 얘기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 f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 이 그래프의 모든 점을 y는 x 대칭이동합니다. 이 점을 y는 x 대칭이동하게 되면 1이 가겠죠. 이 점을 y는 x 대칭이동하게 되면 1이 가깝니다. 이 점은 y는 x 대칭이동하게 되면 1이 가깝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점들 모아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이 그래프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게 f, 얘는 f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y는 x 대칭 관계로 그려진다. 거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상황에 따라 y는 x는 x 앞에 y로 서로 똑같기 때문에 역함수의 그래프나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가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참고로 하고만 돼 있죠. 네, 참고라고 된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x입니다. 근데 y는 f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이게 y는 f예요. fx.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하늘색 그래프를 노란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점이 이렇게 건너가고 여기는 여기 있고 1이 오고 2이 오고 이래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대략 그런 겁니다. 대략. 이게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를 그린 건데 만약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묻는 거는 y는 fx랑 y는 역함수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뜻은 점 A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을 구하라.
혹은 보통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연립하는 식의 해를 구하는 말 같은 말이죠. fx랑 f 역함수 x가 서로 똑같게 성립하기 위한 그때의 x값을 구하시오라 하면 개념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해하겠나요? 네. 그래프의 교점, 연립받은 식의 해를 구한다. 이게 성립하는 x값을 구하라 라는 뜻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라는 뜻이구나 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푼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y는 fx의 그래프가 식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함수의 역함수의 역함수의 관계식을 알아야 이렇게 연립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다행히 직선이면 직선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그래프 그냥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식이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라 하더라도 1차 함수가 아니라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역함수 구하는 과정 자체가. 그럼 얘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렵고, 이 어렵게 구한 거가 다시 얘를 연립을 해야 되잖아. 상황상 어떨 때는 얘는 다항식이 돼, 얘는 루트가 붙어있는 관계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연립을 해야 돼. 그럼 거듭 제곱도 해야 되고 식이 엄청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 찾겠다. 그럼 하다 보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멍청한 짓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차피 점의 좌표라든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거긴 한데 굳이 안 되는 거, 얘가 문제잖아요. 얘 굉장히 난감한 애거든, 얘가. 그러니까 난감한 애요. 울고 싶을 만큼. 얘 때문에 연립이 잘 안 되는 애들 굳이 안 되는 걸 붙잡아도 가지 마시고 차라리 점의 좌표를 찾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 점의 좌표는 굳이 이 하늘색과 빨간색을 연립하지 말고 이 하늘색과 노란색을 연립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는 x를 연립하면 어차피 점의가 나와. 이건 쉽잖아, 식이. 얘는 문제 주어져 있을 테고.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네. 그래서 fx는 x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x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연립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렇게 연립하는 게 맞는데 얘가 워낙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그 x값을 점의 좌표에 x로 대응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끔 어떤 문제는 원함수가 나와 있고 역함수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y는 fx의 역함수를 다음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역함수식을 보여주는 거야. 걔랑 원함수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나와 있는 함수랑 y는 x를 연립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면 실제로는 이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y는 f 역함수 b, 이거는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구하라는 역함수의 그래프의 b값을 찾아내는 거거든. 그랬잖아. 웬만하면 역함수로 정리하진 않아. 이거를 k라고 대응시킨 다음에 원함수로 fk 값은 b. 따라서 이 그래프 함수 f는 y는 fx는 k, b라는 점을 지난다가 되는 거죠. k, b. 근데 k 값은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 이건 우리가 미지수를 정하는 거니까 k 값은 뭔지 몰라. 근데 b 값을 알아. y 좌표가 b. 근데 그 위에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안 나와 있거든. 여기가 보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밑에만 나와 있을 거야. 그럼 y 좌표 b는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요. 얘를 이용해요. x 좌표 b와 똑같은 y 좌표를 갖는 얘를 찾으세요. 여기 있죠? b. 한 다음에 k, b라는 점이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 b값. y값 b를 갖는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은 여기. 그때 x값은 c, b를 지난다. 그러므로 k값은 c가 돼서 이 정답은 c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가 f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원함수는 나와 있는데 역함수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꾸역꾸역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함수 f와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함수 f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y는 3x-2라는 직선과 y는 x의 연립식을 통해서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3x-2는 x랑 같다. 넘어가면 2x는 2, 따라서 x는 1. 근데 여기는 이 점은 다시 말하지만 이 교점은 y는 3x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있어요. 이게 y는 3x-2야. 걔랑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이 함수의 역함수일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점을 찾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교점 찾을 때 얘랑 연립하지 말고 함수 f랑 얘를 굳이 연립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을 연립한 다음에 교점을 찾고 그 교점의 좌표는 어차피 y는 x라는 직선이 있잖아. 그 얘기는 x값이 1이면 y값도 보나마나 1이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구할 필요 없이. 따라서 이 교점 좌표는 1,1이 정답이 된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건 직선이라 식이 워낙 단순하긴 한데 문제를 좀 바꿔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계산을 좀 편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함수 2차 함수식이 있습니다. 이 함수가 x가 1 이상에서 그려질 때 원래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뜻은 뭐 추가로 이것도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 자체가 둘 중에 하나야.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이거나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하는 감소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면 역함수는 없는 거야. 증가하다 감소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감소하다 증가해.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렇게 돼.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하든지 이런 느낌. 그래야 1대1 대응이 성립합니다. 근데 2차 함수는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이 자체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축을 쪼개는 겁니다. 이 축의 위치가 x값 1이거든요. 1의 왼쪽이나 1의 오른쪽 반쪽만 1대1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1의 오른쪽 여기에 이 부분을 그려보면 대략 이 부분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축의 오른쪽만 그린 겁니다. 근데 걔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이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 f 역함수예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찾겠다고 얘랑 연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2차식의 역함수를 구하면 무리식이 루트가 나오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해서 다시 연립하려면 양들을 또 제곱해야 돼서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어차피 여기 찾는 거니까 얘랑 연립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연립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고 x가 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오는데 x값이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고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교점 x좌표가 4잖아? 그럼 보나마나 y좌표 여기를 또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교점의 x좌표는 어쨌든 yx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똑같겠죠? 그래서 4,4가 두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 네, 배우는 겁니다. 1차 함수는 워낙 쉬워서 실제로 그냥 만만하면 이런 거는 안 되면 그냥 구해도 돼. 에이 뭐 역함수가 별로 어렵지 않던데 뭘 바꿔놔 이렇게. 이 식을 y로 정리해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 1이랑 연립하면 돼. 3x 마이너스 2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양변에 3을 곱합니다. 9x 마이너스 6은 x 플러스 2 넘어가요. 7x는 8 이렇게 나오죠. 8x는 8이죠. 8x는 8 따라서 x가 1 x를 아무데나 대입하게 되면 여기든 여기든 아무데나 대입하게 되면 y값이 1 교점좌표는 1,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답은 나오지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이거를 굳이 이럴 필요 없다니까. 이러지 마시고 y는 함수 f가 y는 3x-2인데 얘랑 이 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실제로 y는 x의 교점을 찾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 얘네들 연립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7번 교환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교환이 성립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식표기이고 계산하려면 이거 정확히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 x라고 써야 돼요. 얘랑 같다. 이제 각자 계산하는 거죠. f gx는 g fx. 얘는 f에다 gx를 대입한다. f가 얘죠. 들어온 값의 2배 빼기 4. 들어온 값의 2배 빼기 4. 함수 g는 들어온 값의 a배 플러스 1. 들어온 게 fx 들어왔죠? fx의 a배 플러스 1. 근데 대입 2 가로 gx ax 플러스 1 a 2x 마이너스 4 이렇죠? 전개하게 되면 좌변은 2ax 플러스 2 우변을 밑에다 쓸게요. 비교하라고 2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얘랑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2랑 같다. 4a는 마이너스일 것 같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팔 아파. 마이너스 4가 안 붙었네요. 네. 마음이 급한가 보네요.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게 네, 3이 됩니다. 네, 4분의 3 이렇습니다. 이건 합성함수의 추론 문제인데 보통 이 추론 문제는 지금보다 좀 이따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알차집니다. 지금은 약간 빈약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함수 f와 f 이게 이거 1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냥 원래는 제곱은 아니지만 그냥 부르기 편하게 f는 f1제곱과 같고 f 합성 f는 f 제곱과 같고 f 합성 f가 3번 나오면 f 세제곱과 같다 라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지수를 보면 f가 3개 이렇게 합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뜻이고 그럼 얘는 이게 f 합성 쭉 해서 합성 f가 몇 개 나온다는 뜻이냐면 2019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f가. 그런 다음에 a 이건 어느 세월에 구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규칙을 찾자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합성함수의 추론 문제 근데 저게 포인트입니다. 합성함수의 추론 문제는 규칙성을 발견한다. 그 문제를 보고 이렇게 발견적 추론을 하라는 얘기죠. 뭔가 정리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2019까지 안 가도 2019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발견적 추론을 하셔라 라는 건데
저기 보세요. fx는 얘죠. 이게 f였죠. 그럼 f제곱은 f 합성 fx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예요. 네. 뭐 표기법은 저기다 따로 안 써도 되겠네요. 책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f에다가. 그럼 f의 규칙은 들어온 fx에다가 음수를 붙인 다음에 1을 더해요. 근데 fx가 제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x가 됩니다. 그럼 f 세제곱은 얘는 f 합성 fx. 얘는 fx.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위에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이거요. 얘죠, 결론이. 그렇잖아요. f 두 개 합성시키는 x라고 결국 아까 우리가 결론을 봤으니까 fx. 다시 자기 자신. 한 번만 더. 벌써 눈치챘어야 되는데. 이렇죠? 여기 fx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f 3개짜리. 답은 이거. f x 플러스 1. 그럼 함수 f에 다시 얘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얘를 함수 f에 대입하는데 함수 f는 빼기 플러스 1 이렇게. 또 다시 x. 보이세요? 규칙이 뭔가요? f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얘가 답이고 f 짝수 거듭제곱일 때는 얘가 답이에요. 그 다음은 계속 반복. 홀수 얘, 다시 짝수 얘. 반복. 이건 홀수네?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은 얘랑 같은 거죠. 이거. 얘는 이 함수 f 2019 x는 얘랑 같다는 겁니다. 결론이. 홀수는 얘랑 같다. 짝수는 얘랑 같다. 그러니까 f 2019 a가 3이란 뜻은 여기 x에 a를 대입하면 답이 3 나온다 뜻이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3 나온다.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답이다. 일차 함수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2b 값을 구하죠. 이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순서를 좀 바꿔서 풀면 더 쉽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면 함수 f가 y는 ax 플러스 b.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y 대신 x 대신에 y를 대입한다. 이 식을 이제 y로 정리해야 되죠? 그럼 넘어가고 이렇게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그럼 쟤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 식이 얘랑 같다. 따라서 a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으므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b는 2가 된다. 따라서 b는 6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근데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가 더 쉽지 않을까요?
이 함수의 f 역함수는 이렇게 되죠. 그럼 f 역함수가 얘라면 원함수는 역함수를 떼도 xy가 뒤바뀌고 붙여도 xy가 뒤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여기 역함수 식이 나와 있는 상태고 원함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위치를 위아래 바꿔놓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제 xy가 뒤바뀌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럼 3분의 1 y는 x-2 따라서 양면 3을 곱하면 y는 3x-6. 왜 안 맞죠? 또 왜 오늘 왜 이러냐 나? 아까부터 많이 지쳐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집중이 안 된다고? 이런 문제도 집중을 못 한다고? 아 진짜 왜 이러지? 네, 지금 좀 죄송해요. 오늘 좀 집중이 좀 잘 안 돼. 아까부터 몸이 좀 많이 좀 피곤해서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아까부터 자꾸 몸이 좀 지쳐가지고 자꾸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넘어가면 양변을 3을 곱하니까 이제 음이 붙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숫자를 정리하는 거고 얘는 문자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시키는 대로만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문자식의 역함수를 구하면 문자를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냥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원함수가 나오겠죠.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결론은 원함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역함수를 취해서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1대1 대응을 말합니다. 이 함수 범위 안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b하고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직선이잖아요. 근데 길게 양수네요.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입니다. 근데 직선은 무한히 뻗는데 다 그릴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 필요하지 않다. x값 -1부터 x값 4까지만 필요하다. 그래프는 실제로 여기만 그려진다. 필요 없다. 남은 건 y값의 가장 밑에 있는 값이 a, y값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값이 b.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1,a, 이 점의 좌표는 4,b가 된다. 주어져 있는 점들은 이 직선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값이 a, x값은 1이니까 4.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값이 b, x값은 4니까 12 플러스 1, 13. 네. 이렇게 된다. b-a, 9가 정답이다. 네. 써놓기는 마이너스 써놓고 또 여기서 또 1로 써놨네요. 이거 숫자 잘못 대입했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빼시면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푸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쪽 부분 이어서 할게요. 네. 남아있는 단어는 유리식과 무리식, 그 다음에 마지막 순열과 조합해서 이렇게 딱 두 단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 방학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유리식은 유리수를 알잖아요. 흐름을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죠. 근데 이거를 숫자를 식으로 바꾼 겁니다. 유리식은. 정수는 뭐 1, 2, 3, 4 이렇게 자연수와 그 다음에 0, -1, -1 이런 음의 정수를 모아둔 거죠. 근데 유리식에서 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다항식입니다.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다항식.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얘기는 유리수 중에 정수 아닌 유리수는 소수나 분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유리수 중에 나머지 하나가 분수식입니다. 여러분은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수식을 다루는 방식을 공부하게 되실 거고, 이 유리식 중에 이제 분수식이 되려면 지금 나온 것처럼 b분의 a꼴 분수식으로 표현이 되되 분모가 0이 아닌
분모가 0이 아니며 A, B는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분수식, 유리식입니다.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뭐 여기 예를 든 건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유리식이에요. 다 유리식인데 얘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는 1차 다항식입니다. 유리식 중에도 다항식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얘네가 이제 분수식이에요. 이건 다항식. 그러니까 유리식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걔네들도 구분해서 부른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리식과 그러니까 다항식과 분수식의 차이가 뭐냐면 분모에 숫자로 정리되어 있거나 혹은 문자가 있어도 약분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유리식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입니다. 근데 얘처럼 분모의 미지수가 끝까지 약분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문자가 남아있을 때를 일반적으로는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뭐 여러 가지 분수식이 많습니다. 뭐 무수히 많이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은 1차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분수식이에요. 이것도 분수식입니다. 어쨌든 분모 분자에서 x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자는 지워져도 되는데 분모에 x가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게 분수식인데 다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 배우는 분수식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분모가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분자는 상수 또는 1차식. 이 모양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2차라거나 뭐 이런 건 안 배웁니다. 분자가 2차라거나 이건 안 배워요. 그러니까 1차분의 상수 혹은 1차분의 1차 이렇게 되어 있는 꼴로만 고1 과정은 유리식을 공부하게 되는 시는 거고요. 유리식의 성질을 보면 이제 분수식 성질인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분모에 어떤 적당한 수나 문자를 곱하면 분자도 똑같이 곱했을 때 별 문제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똑같이 나누어도 상관없다. 근데 더하고 빼는 건 안 되죠. 3분의 2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상황에 따라 뭐 5를 곱했어요. 그럼 똑같이 5를 곱하면 돼요. 그럼 같은 분수라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 똑같이 5를 나눕니다. 그럼 똑같은 분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하고 빼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5를 더해요. 8분의 7이 3분의 2와 같은 값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는 거는 성립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곱하고 나누는 거는 별 문제 없다는 거고 이거 고르는 거니까요. 뭐 약분하라 하면 인수분해에서 위아래 물론 보통 약분은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약분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곱해져 있는 이란 뜻은 공통인수를 찾으는 얘기예요. 따라서 위아래를 적당히 인수분해 하셔서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해서 지워내시면 됩니다. 자, 유리식 계산. 사실 이 부분도 뭐 크게 대단할 건 없습니다. 위에 있는 4개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분모가 통분되어 있을 때 붙이고 뭐 이런 거 잘 하시고요. 분수와 분수를 곱할 때 위아래 대각선 방향 약분되지 않으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나눗셈은 보통 곱셈을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굳이 이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부분 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얼마죠? 이게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이 과정은 통분입니다. 두 개의 분수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하나의 분모를 만든 다음에 그들을 붙여서 하나의 분수를 표현한 거. 이게 통분이죠. 거꾸로 계산한 게 부분분수입니다. 통분의 역연산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연산법 할 때 역연산을 많이 배우잖아. 곱셈공식 역연산, 인수분해. 제곱의 역연산, 제곱근. 미분의 역연산, 적분.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역연산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통분이라는 개념을 참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통분을 반대로 계산하는 방식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두 개 이상의 분모를 붙이는 거는 많이 했는데 붙여져 있는 분수를 이렇게 쪼개는 방식은 별로 안 해봤다는 얘기죠. 이쪽 단위에서는 이걸 할 겁니다. 분분수. 그럼 이거는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갭니다. 지금 여기는 책에는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요. 일단 분모를 첫 번째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6을 꼭 2 곱하기 3으로 써야 되나요? 1 곱하기 6은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분수, 분모가 만약 두 개의 곱으로 처리됐을 때, 뭐 3개도 관계없는데, 보통 2개에서 많이 쓰니까, 분모가 2개의 곱일 때 이 분수를 쪼개는 방식은 뒤에 곱해져 있는 분모에서 앞에 곱해져 있는 분모를 뺀 거 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가 쪼개집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1이 되고요. 결론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이 분수 6분의 1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잽니다. 만약에 어떤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를 분모를 두 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분수를, 이건 원래는 여기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C라고 많이 쓰거든요. 1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분의 C라고 되어 있는 분수,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갠다. 그래서 분수를 나눈다라는 뜻으로 부분분수라고 쓰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서 수열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또 분수 계산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마치 공식처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분모가 두 개 곱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다는 가정하에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이건 역수입니다. 무조건.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부분분수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 나온 예가 있죠? 하나 써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x분의 1, 얘를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개세요.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수가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치? 2 더하기 3분의 1, 5분의 1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아니잖아. 그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덧셈이라 해서 분수를 더하기로 쪼갤 수는 없고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은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결론은 분모를 곱의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x로 묶으니까 이게 곱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계산법 있죠?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이거 분자를 따라 쓴 거예요. 곱하기 앞에 거 분모분의 1, 얘는 그냥 원래 역수를 쓴 거고,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쓰면 부분분수가 처리가 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약분을 계산을 하고 약분을 하게 되면 결론은 저 식은 이거랑 같다. 그 얘를 통분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는 부분분수고 두 개의 분수를 하나의 분수로 쪼개는, 하나의 분수로 만드는 방식은 이건 통분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부분분수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쪼개는 거 좀 연습한 대로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가능해져요. 이런 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호호 2, 6, 12, 20, 30, 4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이걸 분수를 하나로 바꾼 다음에 분모를 하나로 계산한 다음에 통분해서 덧셈해야 되겠죠? 이거 언제 나옵니까? 근데 이 수의 최소 공배수 구하라고 날밤 샐 것 같은데 그랬잖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 규칙이 있는 거야. 이거 왠지 이런 느낌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했더니 기분 탓이 아니에요. 그런 규칙으로 써져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을 이때부터 각각을 부분분수로 계산합니다. 분모가 두 개 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더하기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더하기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이렇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귀찮아서 끝까지 이렇게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했어요.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1이야. 1 곱하기는 생략해야 되죠. 네, 묶어도 원래는 묶는 건데 원래는 다 똑같이 앞에 가로 앞에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야 되는데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뭔가 숫자 묘한데? 이거 뭔가 숫자가 묘하지 않아? 이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지워지네? 지워지죠? 지워집니다. 지워집니다. 지워지겠죠. 맨 앞에 조그만 거. 굳이 구분이 안 되시면 가로를 쳐드릴게요. 이렇게. 가로 치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지우는 패턴은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지워집니다. 맨 앞에 남아있는 분모 1분의 1 빼기 맨 끝에 남아있는 분모 7분의 1 통분하면 7분의 7 마이너스 1 7분의 6 이게 답이에요. 근데 원래 교육과정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 있죠. 눈치 빠른 사람들 보니까 어차피 맨 앞에 거 남고 가운데는 싹 다 지워지고 맨 끝에 거 남는데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이게 왜 지워진지 봤더니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모가 같고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모가 같다 보니까 이쪽 분모 이쪽 분모 같으면 지워지고 꼬리머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꼬리머리 지워지고 꼬리머리 지워지고 꼬리머리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 남은 건 맨 앞에 있는 분모분의 1 빼기 맨 끝에 있는 분모분의 1 빼기로 묶이죠. 계산하면 이거는 7분의 6 됐니? 근데 더 쉬운 계산은 뭔지 아니? 이거 뭐 책에도 없고 그냥 선생님이 만들었다 봐도 무방한데 더 쉬운 계산은 꼬리머리 다 지운 다음에 이 분수의 답의 결과는 남아있는 분모끼리 곱해요. 그리고 분자는 남아있는 분모는 1하고 7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곱하시면 돼요. 곱한 거. 분의 분자는 1이 몇 번 덧셈 돼 있죠? 6번.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처리할 능력이 되잖아요. 이해할 능력이 되면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x 플러스 9 곱하기 x 플러스 10분의 1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실제로 문제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연습 문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래대로 해보면 이거 다 부분분수로 제1 정석적 풀이 방법은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플러스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뒤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니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남아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x가 지워지고 1이 남아요.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다 지워졌으니까 여기 있는 분수를 모아서 쓰다 보니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네, 이거죠.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x 플러스 9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집어져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남은 거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얘를 통분하게 되면 이쪽 분모, 여기 분모에는 얘가 필요하고 얘 분모에는 얘가 필요하니까 둘을 곱한 걸로 통분해야 될 테고 이쪽은 이쪽 분자 곱해져서 x 플러스 10 이쪽은 이쪽 분모 곱해져서 마이너스 x 지워지면 정답은 x 곱하기 x 플러스 10분의 10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원래 원하는 바인데 이렇게 하다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죠. 정석적 풀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처리가 이렇게 부분분수, 분모가 두 개 고분 처리되는 부분분수의 합을 정리할 때는 이쪽 꼬리, 이쪽 머리, 이쪽 꼬리, 이쪽 머리 이렇게 이어지는 케이스라면 이거 다 지우시면 돼요. 그럼 계산법은 맨 앞에 있는 분모와 맨 끝에 있는 분모를 곱한 거 분의 분자를 덧셈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이 몇 번 덧셈되냐 횟수를 카운팅을 하려면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0. 총 10번이죠. 1이 10번 덧셈됐으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좀 빠르게 꼬리머리 지우시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근데 지금 만약 이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1만큼 차이 나지 않고 이렇게 2만큼 차이 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머리 이어지잖아요. 쭉 다 지우세요. 맨 앞에 있는 분모, 맨 끝에 있는 분모. 그리고 분자는 합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꼬리머리 이어지기만 하면 분자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덧셈하시면 돼요. 몇 개의 1을 더하느냐 차이점이니까 2, 4, 짝수죠? 2부터 14까지 짝수니까 총 7개의 1을 더하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분자가 1이 아니면 만약 2였어요. 2가 몇 번? 7번. 14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달라도 돼. 규칙만 있으면 달라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비싼 문자로 나오고 비싼 수나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봐라. 그냥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도 이 정도를 짧게 줄였을 수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 정도는 이걸 모르지 않는다고 이 규칙을. 근데 수능을 출제할 때 부분분수를 이렇게 내잖아. 그럼 애들이 연습을 안 해요. 지금처럼 이것만 하고 있겠지. 꼬리머리 다 지우고 얘들아 이거 최대한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분수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규칙을 저렇게 간단하게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게 아까랑 달라져요. 아까는 이쪽 꼬리와 이쪽 머리가 이어졌죠. 그럼 꼬리머리 어차피 나중에 지워질 거기 때문에 다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분모, 맨 끝에 있는 분모 붙여서 분모 쓰고 분자는 덧셈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석적으로 풀게 돼요. 근데 이제 와서 정석적으로 풀기는 좀 아쉬운 거야. 그나마 요령인 거죠. 원래 정석은 이겁니다.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빼세요. 그럼 2분의 1이 남아요. 그리고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플러스 얘도 뒤에서 앞을 빼면 x가 지워지고 2분의 1이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습니다. 쭉 가서 2분의 1 가로 x 플러스 9분의 1 빼기 x 플러스 11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럼 2분의 1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분의 1 다 겹쳤으니까. 그리고는 지워지는 게 일단 써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좀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워지는 게 가로 살짝 쳐볼게요. 가로
바로 두 개씩 짝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지어졌을 때 먼저 첫 번째 가로에 뒤쪽, 뒤 건너뛰고 앞, 뒤 건너뛰고 앞, 뒤 건너뛰고 앞 이렇게 지어져요. 그럼 뒤 건너뛰고 앞, 뒤 앞, 뒤 앞 하다 보면 뒤 건너뛰고 앞, 뒤 건너뛰고 앞 이렇게 지어지다 보면 이렇게 지으면서 앞에 조그만 분모가 가장 작은 게 두 개 남아요. x, x 플러스 1이 가장 작거든요. 그럼 뒤도 지우다 보면 앞에 두 개 안 지워지면 뒤에 두 개도 안 지워집니다. 근데 뒤에 두 개 남길 때는 앞에 작은 분모 두 개 남잖아요. 그럼 뒤는 큰 분모가 두 개 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남느냐라고 말하면 2분의 1이 남고요. 조그만 분모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남고 뒤에는 큰 분모 남는데 가장 큰 분모는 얘가 남죠. 근데 뒤에 남는 건 항상 뒤에 빼기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1분의 1이 네, 빼기로 이렇게 붙어 있고 또 빼기로 분수하나가 붙어 있는데 누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모는 누가 붙어 있어야 되죠? 분자는 1일 테고 보나마나 분모는 x 플러스 10이에요. 하나씩 커지고 하나씩 작아지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집니다. 답이. 그래서 이런 답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이런 거 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지워질 걸 예상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좀 빠르게 푼다면 일단 아까 꼬리머리 할 때는 이게 차이가 2가 나든 3이 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분자 계산하다 보면 분자값이 약분되고 지워져서 그 규칙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처럼 바로 꼬리머리로 지워지지 않는 케이스일 때는 앞에 이걸 써줘야 됩니다. 2분의 1 써줘야 돼요. 그리고 조그만 분모 두 개 갖다 쓰시면 돼요. 가장 작은 분모 두 개. 이렇게. 근데 앞에 거는 플러스를 써야 되고 뒤는 가장 큰 분모를 뺄셈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바로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규칙이 이런 규칙이기 때문에 지우기 1, 2 쓰기 귀찮고 지우기 귀찮으면 이런 규칙을 빠르게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부분분수를 설명드렸고요. 여기 있는 문제까지를 여기까지만 수요일까지 잘 해오시고 또 잔소리 삼아 계속 말씀